안녕하세요. 황미경입니다. 오늘은 여성질환 세 번째 시간으로 생리통과 자궁 내막증에 이어 난임에 대한 형상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으로서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임신이죠. 하지만 선천적으로 또는 다른 원인들로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대부분 자궁이나 나팔관의 기능이 약해져 있고 몸이 차가운 상태의 여성들이 난임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궁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순환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임신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형상의학적으로 난임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한의학 박사 박준규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천미예수님. 예,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성질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난임에 대해서 할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친구한테 오늘 그 참 감동적인 동영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의 왓킨스사라고 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빌 포터라고 하는 그 직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뇌성마비를 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직업이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그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그 이제 이력서도 내고 그런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뇌성마비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왓킨스사라고 하는 그 회사에 이제 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이제 퇴짜를 맞았죠. 그래서 내려왔어요. 건물에서 내려와가지고 길 건너편에 어머니가 이제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 모습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그 회사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면접 본 사람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일하기 싫어하는 지역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일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직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영업직으로 취직이 됐는데, 이제 좋아라 하고 가긴 갔는데, 이 영업직이다 보니까 이제 방문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가정마다 이렇게 그 판매를 하는데, 이 왓킨스사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빨래, 세제나 뭐 이런 그 가정용품들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우리 왓킨스사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그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벌레 취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동정하고 또 구걸하러 온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이렇게 돈도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좌절을 하고 그랬는데, 이 어머님이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그래서 도시락이 뭐냐면 이제 샌드위치인데, 샌드위치에 글씨를 딱 써줬습니다. 뭐라고 써줬냐면, 인내하라. 그리고 뒷면에는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웃으면서 용기를 내서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판매왕이 됐대요. 판매왕이 됐는데,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어머님이 매일같이 자기가 퇴근을 할 무렵에 어머님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데리러 오는데 어느 날은 어머님이 안 나타났어요. 약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그 안 좋은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한참 있다가 보니까 어머님이 경찰차를 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워싱턴에 갔다 왔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아니 워싱턴 시내는 왜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두를 좀 사려고 갔었다. 근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생각할 때 거기는 구두 가게가 없는 데인데. 그래서 어머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요리를 척 하다가 말고, 사실은 나한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 너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났다. 이제 치매기가 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싹 안아주면서 어머니를 등을 두들기면서, 아, 이제는 내가
어머니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더 집집마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24년, 24년을 돌아다녔어요. 24년 후에 판매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판매왕이 됐을 때의 그 실적이 지금까지도 안 깨지고 있대요. 이 사람이 하루에 걷는 길이가 15km. 그 뇌성마비 걸음으로 15km면 하루 종일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만 빼고. 근데 1년 내내 쉬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랬대요. 방문을 해서 거절을 하면 자기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더 좋은 제품으로 들고 와라, 이런 말로 자기는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면 거절한 집부터 제일 먼저 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관리하는 그 지역에서는 최고로 판매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이 샌드위치에 써줬던 끝까지 인내하라, 이런 글귀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런 인내를 가지고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성과를 거뒀다는 데에서 참 감명 깊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그 살다 보면 잘 못 참을 때 많으시죠, 그죠? 특히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화 나면 참지 말고 뭐 풀어라 막 이러는데, 그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참는 것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TV 뉴스에 보면은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그 뭐 성폭행이니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는 법도 좀 잘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얘기를 한번 꺼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난임에 대해서 할 건데요. 난임을 좀 몇 차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서 잘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난임이라는 말을 또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난임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불임이라고 그랬죠. 불임. 아이를 잘 못 갖는 분들한테 이제 불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임이라는 말 대신에 요즘에는 난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한자로 풀이를 하면 불자는 아니 불자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임 할 때 난자는 어려울 난자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안 된다는 것과 어렵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안 된다는 것은 아예 안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왜 병도 불치병이 있고 난치병이 있죠. 불치병은 못 고치는 병이고, 난치병은 고치긴 고치는데 좀 고치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난임이라는 말이 불임이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난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난임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까요?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1년 동안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그때를 이제 난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난임 환자들이 많으냐 하면 7쌍 중에 1쌍. 그러니까 7부부 중에 한 부부는 아이를 못 갖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이 그 난임 환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예전에는 난임 환자들 보셨어요? 별로 못 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건 차차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임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건강한 정자와 건강한 난자가 이제 몸에서 생성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와 난자는 우리 몸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씨앗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씨앗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난임 부부가 혹시 계시다고 하면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씨앗은 단순하게 씨가 아니에요. 내 몸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가 있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씨앗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의 건강 상태, 이런 정보들을 다 일일이 다 압축해서 넣어 놓은 것이 씨앗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내 몸 관리를 잘하고 내 마음 관리를 잘 하는가, 이것이 건강한 씨앗,
것을 갖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체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체질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가 찬 사람은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하고, 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걸 고쳐줘야 되고, 머리가 아프다,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두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씨앗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씨앗을 만드는 사람의 몸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체질적인 문제를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죠. 환경 문제. 아까 제가 이제 7쌍 중에 한 쌍이 요즘 난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 문제는 뭐 우리가 먹는 음식 문제도 그렇고요. 일을 하는 일 환경, 또 주거 환경,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내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다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체질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가 그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 형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체질적으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살기를 좋아하고, 그 환경에서 살 때의 어떤 그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거꾸로 유추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난임에 대해서 오늘 이 형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로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여성을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남자는 씨앗이요, 여자는 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성을 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러면 밭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네 가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밭 자체를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밭에 물이 잘 돌아야죠, 그죠? 올 여름처럼 이제 너무 건조했다가 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 밭과 물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날씨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밭의 주변 환경도 이렇게 같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씩 형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